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생방송 라디오 광장 오정남입니다. 네, 곧 여름휴가철입니다. 경남에서도 올해 역대 최다 관광객 유치하겠다는 목표로 손님 맞이에 나섰습니다. 경남 가운데 요즘 거제가 핫하다고 하는데 왠지 아십니까? 네, 요거 제가 연습을 좀 해봤는데 거제, 야호, 이게 그 아이돌 그룹 리센의 거제 출신 멤버 원이 있잖아요. 그 개인 방송에서 일본인 멤버가 무심결에 이렇게 인사를 했답니다. 거제, 야호, 이게 일본 말로 안녕이라 그러더라고요. 거제 안녕 이런 3초짜리 짧은 이 영상이 화제가 돼서 거제 지역이 요즘 전국적인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관광 정책도 필요할 텐데 유명 셀럽의 고향이 어디라더라, 또 누가 왔다 갔다 뭐 먹었다, 이게 관심사인 시대가 됐네요. 아무튼 올여름에 경남을 찾는 모든 분들이 좋은 추억 많이 안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7월 3일 금요일입니다. 생방송 라디오 광장 시작합니다. 네, 매일 저녁 1부 순서에서는 돈 버는 퇴근길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험료 줄이고 보장 제대로 챙길 수 있는 실손보험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2부 순서 금요일 순서에서는 엠포츠 플러스 윤동현 아나운서와 함께 오늘은 스페셜 게스트로 최금강 MBC 해설위원과 함께 풍성한 야구를 중심으로 한 스포츠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샵 2244-2244번으로 오늘 하루 있었던 일, 또 듣고 싶은 노래까지 편하게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경제 소식의 상담 내용까지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라디오 광장 참여하시는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롯데시네마 MBC네 진주에서 제공하는 영화 관람권이 있고요. NC 다이노스 홈경기 관람하실 수 있도록 창원 NC파크 테이블석으로 입장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든든한 노후 준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돈 버는 퇴근길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험 분야 전문가 두 분을 모셨는데요. 이병현, 강혜원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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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하루 정리하면서 우선 좀 숫자로 간단하게 하루를 정리해 볼까 하는데 주식시장 잠깐 환율이랑 살펴봤으면 싶은데요. 네, 오늘 주식시장은요 상승 출발을 했다가요 하락으로 다시 전환됐다가 마감은 상승 큰 폭으로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그 덕분에 저희가 8,000포인트 다시 탈환을 했는데 지금 9,000포인트 찍고 만 포인트 그 코스피 간다고 했다가 큰 조정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투자를 주의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환율도 조금은 떨어졌네요. 네, 최근 이제 환율이 1,550원대 웃돌고 있는 상황인 거고, 공항 환율은 이미 1,60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중동의 전쟁이라든가 국제 정세 리스크 커지면서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원화 약세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수입 기업이나 개인들에게도 환율이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이제 부담스럽고 가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 안정화는 빨리 좀 안정화돼야지 될 것 같습니다. 부담스러운 수치긴 하네요. 1,500원 위는. 예. 강혜원 팀장님, 기름값 많이 떨어졌다고 뉴스 나오던데. 네, 최근 흐름을 보면은 국제 유가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호르무즈 해협의 원유 운송이 정상화되면서 공급 불안이 줄어들었던 것이 주요 원인인 것 같은데요. 따라서 국내 휘발유 그리고 경유 가격도 점차 내려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주제 넘어가 보죠. 보험 리모델링 시간인데 오늘은 어떤 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실손 의료비 보험을 그대로 유지를 할지 아니면 전환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의 고민을 좀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봤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세요. 뉴스를 통해서 최근에 관련 뉴스가 나가기도 했고 저희 시간에도 첫날부터 실손보험 얘기를 했는데 오늘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군요. 사연 상담하셨던 사연을 좀 가지고 왔는데 들어보시고 이번 사연을 기준으로 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해에 살고 있는 50대 중반의 직장인입니다. 남편과 맞벌이하고 있고 두 자녀도 직장생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험회사에서 보험료가 인상됐다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아이들 보험료는 큰 변화가 없는데 저와 남편 보험료는 생각보다 많이 오른다는 안내문이었습니다. 예전부터 보험료 줄이려면 실손보험을 전환해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실손 전환하면 보장이 줄어든다. 또 기존 보험 유지하는 게 나아. 이런 의견이 좀 분분하다고 하네요. 하지만 보험료 인상이 된다는 안내를 받고 나니 바꿔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실손보험 전환하면 보장이 많이 줄어드는 건 아닌지, 보험료가 오른다면 좀 전환하는 게 유리한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50대 중반의 맞벌이 부부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생각보다 많이 오른다고 하니까 약간 부담되는 금액이었나 봅니다. 이런 안내분들 받아보신 분들 계실 텐데 이렇게 바뀐다고 하는 거 결국 갱신형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네,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오정남 아나운서님도 마찬가지인데 가입하고 있는 보험 안에 네. 갱신형 특약이 있으신 분들은 1년, 3년, 5년, 길게는 10년, 20년에 한 번씩 보험료 인상의 안내물 우편물이나 모바일 안내를 받으셨을 겁니다. 특히 실손 의료비 보험은 대한민국 대표적인 갱신 보험입니다. 때문에 거의 모든 분들이 이런 안내를 몇 년에 한 번씩은 꼭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험료가 오른다는 뭐 우편으로 받든 문자로 받든 이메일로 이렇게 안내를 받는다는 건 갱신되기 때문에 받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갱신이 안 되는 보험은 네. 특별히 보험사가 안내할 게 없습니다. 뭐 간혹 이제 그렇겠네요. 보험료를 안 내면 곧 실효됩니다. 이런 거 통보를 하고요. 자동이체했다가 놓칠 수도 있으니까. 네, 실효된다 이런 통보를 하게 되고 반대로 이제 보험료 잘 내고 있으면 유지 잘 되고 있다. 뭐 가입한 보험에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정보를 이제 안내를 받을 수가 있고요. 저축 같은 경우에는 상품의 특성상 이자가 얼마 붙었다. 뭐 펀드라면 수익이 얼마나 났다. 그래서 환급금이 얼마나 쌓였다. 이런 좋은 안내, 기분 좋은 안내 받으실 텐데 보험 중에서 갱신형 보험이라든가 네. 갱신형 특약을 가입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 갱신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지금 얼마인데 얼마로 바뀝니다. 이런 안내를 받으시게 됩니다. 예. 솔직히 얘기하면 보험 이게 안내문이 오잖아요. 우편 네. 같은 게 오면 조금 뜯어보는 걸 좀 미뤄두게 됩니다. 좋은 얘기는 미리 알려주지 않을 거 아닌가. 뭐 돈을 더 내라고 하거나 네. 뭐 안 좋으니까 보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뭐 우편이라 그러면 뜯어보긴 해야겠네요. 예. 그럼 실손보험은 이렇게 다 갱신형이에요? 네, 혹시 2002년 이전이나 2003년 초반의 실손 보험 중에는 보험 기간 동안 보험료 변동이 거의 없는 실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3년 이후부터는 모든 실손이 갱신형으로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간혹 실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비갱신형으로 바꾸시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네. 하지만 실손 의료비는요, 갱신형밖에 없기 때문에 비갱신형으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연도 나왔고 갱신형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나왔는데요. 예. 자, 상담 문자 샵 2244번으로 보내주시면 지금 궁금하신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뭉뚱그려서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문자에 그냥 상담 이렇게 보내주시면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궁금증들을 풀어드리도록 하지요. 기준이 2003년 이후에 판매된 건 다 갱신형이고 그러면 그 이전에 비갱신형으로 가입됐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갱신형으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그 전에 가입한 비갱신형 실비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굉장히 적습니다. 네. 한도가요? 예, 한도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2003년 이후에 이제 판매되고 있는 실비를 중보로 가입해서 유지를 2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2개를? 네네. 한도가 너무 앞에 게 적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실손 의료비는 2009년부터 표준화라고 해가지고요. 그 전까지는 같은 실손 의료비 보험이라 하더라도 보험사마다 약간씩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약관의 차이가 있었고요. 2009년도부터는 금융당국에서 모든 실비의 약관과 혜택을 동일하게 통일을 시켰습니다. 표준화를 시켰단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관리와 감독을 금융당국이 하고 있는데 2009년도 후반기부터 가입한 실비는 보험사마다 보험료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가입한 분들의 뭐 실비가 니께 내께 이렇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혜택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다른 차이가 하나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그게 뭐냐 그러면 바로 1세대 2세대 그리고 쭉쭉쭉 이렇게 나와가지고 현재의 5세대라는 세대 차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대 이름 붙인 건 이제 편의상 붙이는 거죠. 네. 보험주권에 뭐 1세대 이렇게 나온 건 아니고. 네네네. 예. 그러면 이게 세대가 막 이렇게 그 뒤로 올수록 업그레이드 되면서 기능이 달라져야 되는 건 아닌지 실손보험도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막
좋아지는 건가요? 예, 참 좋은 예를 들어주시긴 하셨는데요. 차들은 세대가 바뀌면서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실손보험은 다릅니다. 세대가 바뀔 때마다 장점도 있겠지만 가입자들이 장점보다는 단점을 더 많이 체감하게 됩니다. 솔직히 얘기해 주시는군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물론 실손보험이 세대를 거치면서 좋아진 점도 있습니다. 기존 실손에서는 보상이 안 되던 치과의 일부 급여 치료나 한방치료, 항문 질환 등 일정 부분은 보상이 포함이 되고요. 네. 2016년부터는 정신질환도 일부 요건이 충족을 한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입자들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보장 비율 그리고 자기 부담금이 초기 실손은 대부분의 의료비를 보상을 받았다면은 세대가 바뀌면서 90%, 80% 그리고 지금 70% 수준까지 낮아졌습니다. 또한 자기 부담금도 5천 원만 공제를 하고 지급을 했는데 10,000원, 15,000원, 20,000원, 30,000원으로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니 가입자 입장에서는 치과나 한방처럼 특정 치료에서 보장이 확대된 장점보다는 병원에 갈 때마다 보상을 덜 받고 본인 부담을 해야 되는 금액이 늘어난 점에 대해서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게 세대를 거듭할수록 좋아져야 되는데 100% 보장 이런 건 이제 거의 없어진다는 거고 단점만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갱신 주기도요. 네. 옛날에는 5년마다 바뀌었다가 그 뒤에는 3년으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이제 1년마다 갱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험료가 빨리빨리 바뀌게 되는 거고요. 약관도 처음에는 이 약관을 100세까지 그대로 쓸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했다가 15년마다 바꾸겠다 했다가 지금은 또 약관을 5년마다 바꾸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비라는 보험이 이제는 더 이상 일반인들이 따라가기에 대중적이고 심플한 그런 보험이 아닌 게 돼버린 거죠. 어제 그제 저희가 하다 보니까 갱신이라는 게 그 글자 그대로 표현은 좋아지는 건데 그 단순화시키면 보험료만 오른다는 거잖아요. 여기 주기가 짧아진다는 건 보험사가 돈 받는 그 시기만 막 빨리 해서 그렇다는 얘기가 맞죠. 그러면 세대마다 보장 내용도 다르고 보험료도 달라지고 이게 단순하게 시작했다가 들으면 약간 좀 복잡하기도 하고 그러면 제일 지금 최근에 나온 걸 5세대 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 어떤 특징이 있나요? 이건? 네, 지금까지 실비랑은 상당히 다른 시스템을 좀 가지고 있는 게 5세대 실손의료비인데요. 기존의 실손의료비는 돈을 많이 주든 적게 주든 뭐 갱신이 늦게 되든 빨리 되든 그래도 질병이면 질병, 상해면 상해, 입원했을 때, 통원했을 때, 약 지을 때 이렇게 복잡하지 않게요. 네. 어느 정도 예상이 되게끔 계산을 해가지고 보험금을 지급을 했는데 5세대 실손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더해서 중증이냐 비중증이냐까지를 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 하는 말로 하면 예전 같으면 웬만하면 뭐 줄만하네 그럼 주다가 네네. 지금은 이거 세세히 한번 세분해서 줄만한지 안 한지 더 들여다 본다는 얘기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중증 질환은 충분히 보장을 하고 네. 경증 질환은 보장 한도를 줄여서 과잉 진료 그리고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을 줄여보겠다는 것인데요. 네. 이렇게 실손보험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보장을 계속 축소하는 원인이 바로 과잉 진료, 그에 따른 과도한 보험금 지급인데요. 필요 이상의 진료 그리고 보험금 청구가 반복되면서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에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이게 보험료까지 오르게 됐고요. 이 형태로 모든 가입자들이 보험료 인상이라는 형태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예. 요즘은 의료 요 얘기가 뭐 필수 의료 또 치료 잘 받기 위해서 지역에도 조금 혜택이 가야 됩니다. 이런 필수 의료 단어가 조금 많이 들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예전에 한동안 뭐 의료 쇼핑 뭐 이런 단어들이 한동안 유행한 적이 있는데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의료 쇼핑뿐만 아니고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싼 비급여 치료를 굳이 그것도 장기간 한다든지 아니면 필요 이상의 치료를 꾸준하게 받음으로 인해서 보험사는 보험사대로 어려워지고 보험료는 상승이 불가피하게 되고 그런데 이 상승된 보험료를 병원을 잘 가지 않는 건강한 가입자들이 나눠서 분담하게 되는 손실과 리스크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거고요. 그래서 5세대 실손의료비 가입자는 비중증 질환으로
비급여 치료, 비싼 비급여 치료를 받을 시에는 한도가 우리가 보통 실손의료비는 한도가 5천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네, 비중증이면서 중하지 않으면서 비싼 치료를 할 때는 한도가 1,000만 원에 자기 부담금은 무려 50%까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 보장해주는 그 범위도 금액도 낮아지고 네, 비율도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 그러면 반은 네. 당신이 내시오. 네, 본인이 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심각하지 않은 병으로 비싸게 치료받을 때는 5천에서 1,000으로 떨어진 데다가 50%는 보험에서 50%만 줄게요. 그러니까 이걸 치료받을 때 고민 많이 되겠는데요. 이게. 맞습니다. 네. 예. 실손보험은 괜히 전환하지 말고 예전 상품을 계속 유지하는 게 이게 이제 보장 비율도 높다고 하니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도 상황을 보고 이렇게 보험료를 보고 어떤 선택을 전환해야 될지 고민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연 주인공이 기존 실손보험 유지하는 게 나을까요? 지금 설명해 드린 대로 5세대 업그레이드 된 걸로 내용은 업그레이드가 아니지만 네. 바꾸는 게 나을까요? 먼저 사연자님의 현재 보험 상태를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사연자님은 15년 전에 가입한 월 보험료 12만 원 정도의 종신보험 한 건, 같은 시기에 가입한 실손 의료비가 포함된 통합보험 한 건, 그리고 월 15,000원 정도의 운전자 보험, 2만 원 정도의 화재보험, 최근에 가입한 월 6만 원 정도의 암보험까지 5건의 보험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고민의 핵심이 바로 실비가 포함된 통합보험이었습니다. 가입 당시에는 보험료가 약 6만 원 수준이었는데 갱신 시기가 되면서 보험료가 10만 원을 훌쩍 넘게 인상이 된 것이죠. 네. 야, 이거 좀 고민이 실제로 되시겠는데요. 잠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아까 1세대부터 5세대까지 있고 요거는 편의상 저희가 표현하는 거였고 가입한 시기를 보험증서로 보면 나올 수 있다는 얘기했는데요. 잠깐 25 들으시는 분 중에 청취자분 중에 2590번이 저도 1세대 유지자입니다. 자기 부담이 작아서 유지 중인데 1세대 유지하면 할수록 많이 오를 거라 생각하면 바꾸는 게 맞는지 고민입니다라고 막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유지하시는 게 맞나요? 이거 뒤에 여기 있기는 한데 네네네. 총론적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뒤에 이 부분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리긴 할 네. 건데 이제 유지를 할 수 있는 나의 어떤 재정 상황이나 이런 네. 것들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더 우선적으로 돼야 됩니다. 예. 네, 비싸게 많이 오르더라도 나는 이걸 유지할 정도의 여력이 되는지 아니면 이거 너무 비싸서 유지할 여력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전환을 고민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그건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네네네. 유지자인데 그냥 일반론적으로 유지하는 게 좋다 나쁘다 하기에는 네네. 혜택으로 보자면 유지하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혜택은 아무래도 과거의 실손의료비가 더 좋죠. 예. 네. 병원 의료 행위가 많으셨던지 혹시 질병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은 보장을 많이 해주는 예전 실손이 좋고요. 네. 내가 병원을 많이 가지 않는데 이게 보험료만 많이 나간다고 하시면은 건강 상태에 봐가지고 그 개인적으로 다 상황에 맞게끔 올바른 상태를 하실 수 있으시게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 보니까 현재 5건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료가 월 28만 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좀 적지 않은 부담인 것 같은데 실손 보험료가 갱신되면 35만 원까지 오른다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부담이 더 커지는 거 아닌가요? 네, 이제 그렇게 됩니다. 보험료가 이렇게 많이 상승이 되는데 남편분의 경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연자분하고 가입 시기가 이제 구성이나 거의 다 비슷하게 설정이 되어 있었고요. 종신보험은 15만 원 정도, 통합보험은 10만 원, 그리고 운전자 보험은 2만 원, 치아보험은 5만 원, 건강보험이 따로 5만 원 이제 나가는 건강보험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게 보통의 일반적인 그냥 가입의 어떤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5건 정도에서 보험료가 37만 원 이렇게 납부 중이셨는데 이번에 역시 같이 갱신이 되면서 보험료가 37만 원에서 42만 원으로 5만 원 정도가 상승이 될 예정이라는 우편을 받으신 겁니다. 예. 고민 양쪽 내외가 더하면 돈이 많아지겠는데요. 더하면 월 65만 원에서 77만 원 정도까지 12만 원이 오르는 거니까 보험료가 많이 올라도 보장 차이가 있다면 그냥 유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건?
네, 사실은 두 분 다 보장성 보험은 오래전에 가입한 종신보험 그리고 통합보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사망 보장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치료로 가장 많이 활용이 되는 암 진단비는 상당히 부족한 상태였고요. 그리고 뇌, 심장, 혈관 관련 보장은 남편분은 최근에 보완을 하셔서 비교적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사연자분은 보장 범위가 상당히 좁은 편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이 발생을 하는 다양한 뇌혈관 질환 진단비나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보장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예, 구체적인 사연 내용을 좀 더 이렇게 들여다보죠. 잠시 광고 들으시고 이어가겠습니다. MBC 라디오 광장 1분 건강정보. 문명이 발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경추질환. 경추 문제로 인한 증상은 목이 아픈 증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검사상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의 경우 경추 문제로 인해 두피가 긴장되어 생기는 긴장형 두통이 많습니다. 또한 경추 근육의 경직은 교감신경을 압박하여 피로감, 불안감, 어지러움, 소화불량, 두근거림, 머리가 멍한 느낌, 식은땀 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질환들이 경추로 인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하거나 책을 보고 계신다면 기지개를 쭉 펴고 머리를 뒤로 밀면서 전상방을 쳐다봐 주세요. 목이 편해야 몸이 편해집니다. 라디오 광장 1분 건강정보 한의사 이동규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생방송 라디오 광장 돈 버는 퇴근길 코너 함께하고 계십니다. 끝번호 2590번님이 아까 실손보험 1세대 관한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 들으시고 나서 나이 40이 넘어가니 건강검진 후에 재검도 많아지고 추적검사건도 많아지니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샵 2244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거나 상담이란 단어만 보내주셔도 전문가와 함께 상담하실 수 있도록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사연 보내주신 분 그 비교를 해주셨는데 아내분이 보내주셨고요. 남편분보다 아내분의 보장이 조금 더 부족한 것 같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내는 보험료에 비해서 보장 내용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보는 게 맞으실까요? 네, 아무래도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 중심으로 설계된 보험입니다. 네. 그래서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고요. 네. 매달 내는 보험료에 비해서 실제 살아가면서 필요한 암이나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 등의 보장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요건 좀 체크 포인트겠네요. 네. 사연자분께서 뒤에 궁금하셨던 실손보험 바꿀까요 말까요? 주변에서는 야, 오래전에 든 거 그거 바꾸는 거 안 좋아. 그냥 두는 게 좋아. 이렇다니까 좀 고민된다고 하시는데 바꿀지 말지 뭘 기준으로 할까요? 네, 2590번님 케이스 설명 한번 제가 다시 또 드리면요. 네, 가장 먼저 이제 점검하셔야 될 걸 뭐냐 그러면 내 소득이나 재정 상황, 상태 또는 심적인 부담까지 이것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냐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 유지, 그렇지 않다면 전환하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사실은 40대 같으면요 그렇게 심적으로 오질 않습니다. 이게 네. 그냥 조금 오르네 이 정도인데 40대 후반 이렇게 넘어가서 50대 초반 중반 이렇게 되면 얘가 왜 이러지 할 정도로 많이 오르게 됩니다. 그때 되면 재정 사항은 뭐 내가 충분히 된다 하더라도 심적인 부담을 감당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좀 비싸더라도 내가 보장이 줄어든 요즘 실비보다 오래된 실비가 내가 더 좋으니까 유지할 수 있다. 그럼 유지를 하시고요. 이건 내가 바꾸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경제가 좀 힘들어진다. 네. 이렇게 될 때는 전환을 심각하게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기준은 전해주셨고 네. 사연 보내주신 분은 그럼 바꾸란 말이에요, 말란 말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네. 강 팀장님 뭐라고 네. 답해 주시겠어요? 사실은 이제 실손보험이 지금 당장 내는 돈만 계산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예. 내가 5만 원, 10만 원을 냈다. 그러면 1년이면 120만 네. 원이거든요. 그만큼 내가 병원비로 보험을 뭐 활용을 할 수 있는지를 네. 한번 전체적인 계산을 해보시는 게 타당하다고 보시고요. 네. 지금 40세 기준에는 사실은 위험보험률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오른 게 아니세요.
나중에는 유지가 안 되시기 때문에 다른 그 돈으로 차라리 내가 필요한 다른 보장을 보완을 하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이게 전환하면 보험료가 조금 낮아지긴 합니까? 네, 많이 낮아지죠. 네. 전환했을 때 예상하기로는요. 최근 4세대 실비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 절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예전에 1, 2세대 실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5세대로 전환을 했을 때는 50% 이상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이게 이제 방송 마칠 시간이 다 돼서 그 1세대, 2세대 분들 전환할 때 전환하는 시기도 뭐 중요한 게 하나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강 팀장님 꼭 잊지 말아야 될 그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까? 1세대 분들이 전환할 때 네. 올해 생각하고 계신다 그러면 지금 7월이잖아요. 7, 8월에 당장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조금 시기를 두고 하는 게 좋을지. 네. 올해 11월에 초기 실손보험 가입자를 위해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하셨던 네. 1,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크게 두 가지를 검토하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기존 실손을 유지하면서 일부 급여 보장을 제외한 보험료를 할인받는 선택형 할인 특약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5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하면은 5세대 보험료를 3년간 50% 할인해주는 계약 전환 할인 제도를 함께 시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자라면 지금 서둘러 전환하기보다는 11월에 시행되는 제도까지 확인을 한 뒤에 비교 결정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정리해 보자면 연령이나 금액 부담이나 심리적인 요인까지 고려해서 바꿀지를 고려해 보시고 1, 2세대 가운데 바꾸실 예정이라 하셔도 시기는 올 11월이요. 네. 11월에 되면 금액도 낮아지고 추가로 또 30% 50% 절감까지 3년간. 네. 요거는 오늘 꿀팁이네요. 바꾸실 예정이 있으신 분도 이걸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험 전문가 두 분 모시고 도움 말씀 들었습니다. 강혜원, 이병현 두 전문가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라디오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박혜신입니다. 네, 생방송 라디오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스포츠 소식 깊게 한번 들어가 보는 시간입니다. 윤동현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M포츠 플러스로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는 시간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스페셜 게스트 최금강 해설위원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야구 소식 좀 들여다보긴 할 텐데요. 예, NC와 어제까지 3연전 있었습니다. 예. 정리를 좀 아쉽긴 하지만 네, 그렇죠. 잘 정리해 볼까요? 예. 정리는 삼성과의 이제 맞대결이었고 상대 전적이 계속해서 이제 약세를 보였던 NC인데 어제 아쉽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시즌 11차전이었고 NC가 1대6으로 패했고요. 루징 시리즈 기록했습니다. 삼성의 김백상과 NC의 김태경 대체 선발 투수의 맞대결이었는데 결국에는 데뷔전 선발 등판 치른 삼성 김백산 5와 3분의 2이닝 투구 무실점 데뷔전 승리 투수로 기결됐고요. 김태경도 잘 던졌어요. 5이닝 동안 2실점 준수한 마운드였는데 불펜 가동 이후에 추가 실점을 팀은 허용했고 타선에서는 7회 말 김영준의 솔로포 이 팀 타선 득점 지원이 전부였기 때문에 아쉽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아 원정에서 주말 시리즈 출발했고요. 구창모 선수가 선발 출격했습니다. 예, 최금강 위원도 중계는 없었지만 보셨죠? 네, 게임 봤습니다. 예. 좀 평을 해주신다면. 사실은 어제 전날 게임에서 네. 한 이닝에 빅이닝을 하면서 또 승리를 가져갔기 때문에 네. 어제 선발이 또 처음 데뷔전인 김백산 선수였기 때문에 조금 타선의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게요. 이 네. 김백산 선수에게 꽁꽁 묶이면서 사실 5회까지 뭐 1호타 할 기회가
사실은 없었어요. 예. 김태경 선수도 말씀해 주신 대로 네. 호투를 하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 타선에 힘이 조금 있어줘야 야구는 점수를 나야 이기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기대를 해봤는데 이 예상치 못하게 김백산 선수에게 꽝꽝 묶이면서 뭐 이렇다 할 공격의 활로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그대로 그냥 힘에 밀려서 패배를 하게 된 경기 같습니다. 예. 예. 상대 전적이 참 나아지질 않네요. 올해는 참 무섭죠, 그렇죠? 그렇죠. 원래 항상 예전부터 좀 삼성 구단에게 조금 약한 모습이 있었어요. 아, 삼성하고 상성이 안 좋죠. 예, 조금 안 좋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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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쉬운 가운데에도 이제 권희동 선수 홈런 있었고 어제 이제 김영준 선수 홈런 있었고요. 그렇죠. 2차전에 두 선수 홈런이 있었고 네. 김영준은 이틀 연속 홈런 이틀 연속. 가동했죠. 예. 조금 그래도 희망을 가져도 되나요? 타선이 좀 터지면 좋겠는데. 일단 새로운 외국인 선수도 왔고 네. 이 후반기 들어가기 전에 이 권희동 선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영준 선수가 이제 큰 거 한 방씩 쳐주면서 네. 타격감이 조금 올라오면 화이트 타선에서도 조금 힘을 내줄 수 있는 선수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는 분명히 우리 다이노스 타선에서는 큰 네. 이점이고 좀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두 선수 육성으로 좀 들어보면 좋겠어요. 뭐 그렇게 두 각오라든지. 선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직접 들어왔거든요. 예. 안녕하십니까. NC 다이노스 권희동입니다. 연패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오늘 승리할 수 있게 되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일단 2점 차였고 뭐 최대한 연결하면서 비기닝을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출루의 목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뭐 다른 마음가짐보다는 계속 그 뒤에 나가니까 경기 초반부터 준비하고 있었고 뭐 그게 실내에서 타이밍을 맞추면서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게 좋은 결과로 이어졌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맞는 순간 정확히 맞았다는 느낌이 들었어. 일단 넘어갔다는 생각을 했고 일단 동점이 되면서 선수들이 아마 좀 더 편하게 타석에 임해서 더 이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기 몇 게임 남지 않았는데 지금 몇 게임 더 잘해서 최대한 승수를 많이 쌓아서 이제 뭐 브레이크 때 잘 쉬고 이제 후반기 잘 준비해서 또 다시 이제 상대 팀들과 싸움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뭐 선수들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있는데 항상 뭐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항상 좋은 응원해 주시면 또 선수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준입니다. 네, 어제 좀 많이 답답하고 힘들었던 경기를 했는데 다행히 오늘은 좀 시원하게 이기게 된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앞전 세 타석에서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서 일단 가볍게 치자라는 자세로 들어갔고 감독님께서 직구 타이밍이 늦지 말라는 말을 해서 그 두 개를 합쳐서 임했는데 그 앞전에 두 개 공은 좀 안 좋은 공에 제가 손이 나갔던 것 같고 그러고 나서 이제 존설정을 다시 한 다음에 쳤는데 또 솔직히 이번에 친 홈런은 운인 것 같습니다. 직구요. 네, 직구 빠른 공. 네. 저는 좀 득점권에서 좀 공격적으로 치려는 마음인 것 같아요. 뭐 투수도 승부를 하러 들어오기도 하고 뭐 솔직히 득점권에서 제가 막 공을 고르고 막 길게 이어가면 뭔가 그 계속 이어지면서 더 긴장감이 더 온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게 좀 더 생겨가지고 좀 빠른 카운트에 좀 승부를 하려고 매번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어제 많이 답답하셨을 텐데 오늘 다행히 좀 그 속을 뚫어드린 것 같아서 다행이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뭐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권희동, 김영준 선수가 둘 다 2할 오픈 전후의 타율이기 때문에 기대치만큼은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목소리 들어보니까 충분히 이제 후반기에 대한 자신감도 피력을 하는 것 같고 우선 권희동 선수는 개막 전에 저희가 중계하면서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우성 선수와 함께 좀 부진한 모습이었나요? 그 문책성으로 2군엔 통보를 받았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1군에 올라와서 시즌 초에 제 기억으로 권희동 선수 옆구리 부상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좀 공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또 프랜차이즈 스타로서 최근 10경기 보면은 3할 2푼 1, 2의 타율이고요. 그리고 4개의 홈런을 장식하면서 프랜차이즈 스타로서 여전히 기대감을 제시하고 있고 김영준 선수는 사실 뭐 양의진 선수가
지금 뭐 대표적으로 네. 국가대표 안방 마님이었지만 이제 차기 안방 마님입니다. 뭐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요. 지난 시즌 와일드카드 게임 1차전에서 삼성전이었죠. 6구 손바닥 뼈가 골절됐음에도 홈런을 터뜨리면서 팀의 승리를 또 이끌었고 양의지 이후에 차기 국가대표 안방 마님은 나다. 이걸 예약했고 또 실제로 이렇게 강조를 했던 순간들이었는데 그때 부상 여파 때문인지 후유증 때문인지 올 시즌 타격 침체 늪이 다소 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업 포수로 평가받는 팀에서 안중열 선수. 안중열 선수가 워낙 이제 중요한 순간에 클러치 능력을 발휘하면서 안중열사라는 별명도 생겼어요. 번갈이 출전을 했었는데 김영수 선수는 어제까지 이제 홈런 대포를 가동하면서 최근 4경기 연속 안타 그리고 최근 4경기 동안 3개 홈런 감각을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두 선수의 이제 해결사 능력도 후반기 되면 더욱더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NC가 새로 외국인 선수 영입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예. 블레인 크림 선수 어제 기사 보니까 어제 뭐 비자 발급 완료에 뭐 등록하고 바로 데뷔전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저희가 그냥 해외여행 가도 시차 정하기가 참 쉽지 않을 텐데 예.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 이름 올린다?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게 등록하자마자 또 바로. 예. 예. 어제 그래서- 기록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네. 어제 KBO 무대 데뷔전 말씀대로 바로 치르게 됐고요. 4번 타순 배치됐고 지명타자로 출장했습니다. 1타수 무안타. 안타는 없었는데 첫 타석부터 직선타 이게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요. 이후에 뭐 최근강 위원 통해서 뭐 스윙 관련해서도 말씀 들어볼 텐데 이후에는 이제 세계의 본래 성구안을 자랑했습니다. 낯선 무대고 또 KBO 리그의 ABS 이 연착륙이 쉽지 않았을 텐데 강렬한 인상을 NC 팬들에게 남겼던 하루였고요. 앞으로 이제 클러치 히터 해결사 역할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언론에서는 LG의 오스틴 딘 리그를 네. 현재 호령하고 있는 외국인 타자와 비교를 많이 하던데 최 의원님 생각은 좀 어떤지도 궁금해요.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힘든 상황이었어요. 하루 만에 시차 적응도 안 된 상황에서 그러게요. 4번 타자로 나서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첫 타석부터 변화구를 받아쳐서 굉장히 좋은 타구를 날려보냈거든요. 네네. 그 이후에 본래 3개. 무엇보다 좋은 모습을 봤던 것은 이 떨어지는 변화구나 유인구에 쉽게 나가지 않고 그 공을 지켜보고 또 첫 타석에 라인 드라이브 친 것도 변화구였거든요. 사실은 저희 KBO 리그를 보면 이 외국인 선수들을 보면 이 공격적인 선수들이 많고 미국에 있을 때는 이 유인구를 쓰기보다는 힘 대 힘으로 붙는 그런 상황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적응이 돼 있어서 한국 리그에 오면 이제 떨어지는 변화구라든지 이 높은 쪽의 패스트볼이라든지 그런 쪽에 조금 유인구에 빼시 나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크림 선수는 그러지 않더라고요. 네, 그걸 잘 참고 그랬네. 네, 잘 참고 보여주는 모습이 조금 앞으로를 더 기대하게끔 해주는 모습이 많았고 또 4번에서 이렇게 출루도 많이 해주고 큰 타구까지 만들어주면 이제 앞뒤로 좋은 선수들이 많으니까 조금 더 많이 기대치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신의 한 수가 됐으면 예, 좋겠네요. 네. 이름대로 아마 크림 역할을 해줄 것 같아요. 그럴 것 예, 가려운데 그리고 좀 빠져있는 부분을 메워줄 수 있을 것 같고 첨언하자면 빅리그 경험은 20경기로 저조한데요. 마이너리그 통산 성적이 인상적입니다. 출루율이 3할 7푼이고요. 그리고 OPS는 0.869, 134개 홈런. 그래서 장타력 그리고 뭐 OPS, 홈런 그리고 출루율까지 인상적이니까 크림의 성구한 능력도 여러분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블레인 크림이란 이제 이름을 좀 더 각인을 해둬야겠군요. 예. 네. 기아 3연전 그리고 한화하고 주중 시리즈 이후에 이제 올스타전 열리잖아요. 그렇죠. 이제 전반기가 끝나는 거고 승률이 5할이 안 되긴 합니다만 NC 다이노스 전반기 한번 미리 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예. 우선 제가 그 팀 타선 지표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 경기 전까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경기까지 기준했을 때 팀 타율이 2할 7푼 7리. 현재 리그에서 2위입니다. 괜찮은데요? 괜찮죠. 예. 1위 KT고 2위가 NC. 그리고 출루율은 3위, 장타율은 4위, 그리고 팀 홈런 개수는 공동 4위인데 도루 개수는 현재 리그에서 1위거든요. 93개. 근데 2위 두산보다 무려 22개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 때리고 잘 뛰고 있어요. 예.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팀 성적은 분명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이제 아무래도 마운드 쪽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중에 이제 뭐 수훈 선수 저는 전반기에 꼽는다면 이우성 선수 뽑고 싶습니다. 예. 예.
최 의원님은 그렇죠. 어떠세요? 예, 이우성 선수 말씀해 주셨는데 이우성 선수가 초반에 조금 문책성으로 2군 다녀온 이후에 네. 어떻게 이렇게 선수가 이만큼 달라질 수 있을까? 모든 사람이 의문점을 품을 정도로 도대체 2군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네. 이우성을 저렇게 만든 코치는 누구냐? 이러면서 할 정도로 정말 잘해주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김주원 선수 뽑겠습니다. 김주원 선수. 네, WBC 국가대표 갔다 온 이후에 사실 시즌 초반에 좋지는 않았어요. 좋지는 네. 않았는데 점점 본인의 리듬, 컨디션 찾아가면서 현재 타율이 3할 9리고요. 도루는 이제 20개 했고요. 홈런도 12개이기 때문에 이 KB리그의 이 20-20 홈런 도루 20개 할 수 있는 유격수를 찾기가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예. 또 유격수라는 포지션이 이 수비 범위가 넓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굉장히 많은 포지션이에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전반기 때 이런 성적을 내줬다는 것은 물론 이우성 선수 너무 잘해주지만 이 김주원 선수가 중심에서 딱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팀이 이 정도 할 수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마운드를 좀 들여다보면 조금 실망스러운 기록인가요? 마운드 한번 볼까요? 마운드가 평균 자책점은 리그에서 4위고요. 괜찮죠. 그리고 684와 3분의 2이닝을 투구하면서 NC 마운드 자체가 리그 최소 이닝을 투구했어요. 최소 이닝을 투구했다. 이거는 최 의원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최소 이닝을 투구하는 것은 이제 이 게임 취소가 다른 팀보다 조금 많을 수 있고 사실은 원정에서 패배가 좀 많으면 안 좋은 거네요. 마운드에 올라갈 일이 없기 때문에 예. 조금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차지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다가 퀄리티 스타트 피칭, 그러니까 6이닝 이상 던지고 30점 이하 투구했던 횟수는 8입니다. 그러니까 최저 8이고요. 그리고 세이브, 경기를 승리로 이끄는 세이브 횟수도 공동 8이에요. 그러니까 적어요. 근데 피 없는 개수, 그리고 볼넷 허용 개수, 와일드 피치의 폭투 허용 개수가 최다 2위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진단을 해보자면 마운드가 좀 여러 붕괴되는 지점이 많았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스포츠 뭐 축구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축구 다 이제 감독을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데 이호준 감독 두 번째 시즌이잖아요. 예. 두 번째 시즌의 전반기 어떻게 평가를 해봐야 될까요? 저는 우선 중위권 도약 가능성은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전반기 말미잖아요. 그러니까 네. 두산과 하나의 격차를 그래도 어느 정도 3경기 미만으로 따라가 붙을 수 있는 정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A, B, C, D 이렇게 준다면 저는 B 정도는 주고 이 싶습니다. 정도. 예. 최 의원님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이제 마운드와 타선 타격에서 조금 밸런스가 안 맞았어요. 점수가 많이 뽑는 날 마운드가 좋고 조금 버텨줘야 될 때는 마운드에서 확 무너지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호준 감독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중간 투수들의 부상도 사실은 많았고요. 그래서 조금 혼동스러우면서 조금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투수 교체도 있었을 수도 있고 조금 왜 그럴까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아직 말씀해 주신 대로 중위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호준 감독님을 믿고 기다려주면 중위권까지 하지 않을까.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죠. 예. 다음 주에 있을 그 올스타전 잠깐 간단히 소개만 좀 해주실까요? 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드림 올스타, 나눔 올스타 이렇게 두 팀이 맞붙게 되는데 NC는 나눔 올스타에 LG, 하나, 기아, 키움과 함께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NC는 이제 4명의 올스타를 이번에 배출했습니다. 잠시 후 퀴즈 정답자인 선수와 김주원, 전삼인, 류진우까지 포함이 됐고요. 올스타전 하루 전에 풍성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넥스트 레벨 매치라고 KBO 육성 프로그램 넥스트 레벨 트레이닝 캠프를 수료한 고교 2학년 유망주들의 무대가 있습니다. 2028 신인 드래프트 예고편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퓨처스 올스타전 펼쳐집니다. 북부리그, 남부리그 맞대결인데 남부리그에 이제 NC 2구는 소속돼 있고요. 그리고 홈런 더비 NC 김주원 선수가 참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잠실 야구장의 마지막 올스타전으로 주목을 받고 있어요. 7월 11일 1982년 개장 이후에 프로야구 중심이었는데 이제 재건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잠실 야구장에서 펼쳐지는 사실상 마지막 올스타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퀴즈 정답자 뽑을까요? 예. 정답 선수는 누구죠? 선수는 바로 NC의 캡틴 박민우 선수가 이루수 부문에 나눔 올스타에 선정됐습니다. 예. 정답 보내주신 분 가운데 뒷자리 8147번 6963번님께 테이블석에서 보실 수 있는 티켓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매주 금요일에 엠포츠 플러스로 스포츠 소식 풍성하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윤동현 아나운서 고생하셨고요. 최김광 해설위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라디오 광장 금요일 순서 함께 하셨습니다. 은퇴설교회 상담 사연 보내주신 분 가운데 5201번님께 롯데시네마 영화 관람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최근강 해설위원의 신청곡입니다. 아이유의 좋은 날 들으면서 오늘 순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6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